1억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꼭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1억을 진짜 모으고 싶다면 선저축을 해라, 강제저축을 해라, 정기저축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이 증액저축을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도 이 1억 만드는데 기간이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닌데 4년, 5년 이렇게 걸리는 시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즘 금리로 5년 만에 1억을 만들어보자. 그럼 한 달에 155만 원 저축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큰맘 먹고 그래 155만 원으로 이 5년 있다 1억 만들어보자. 그리고 155만 원을 저축을 했어. 그 사람은요 매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축률이 떨어지는 사람이야. 저축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저축의 근력이 근손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모으려고 할 때 소득을 늘려라라는 얘기를 하면은 좋은 얘기입니다. 뭐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직업 바꾸는 게 또 쉽지가 않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N잡을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떤 뭐 투자라도 조금 뭔가 좀 그 안정적이면서도 좀 불안할 수 있는 걸 좀 할 수 있는 게 병행할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여러 가지를 병행하는 게 좋은데 자꾸 N잡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내 여가 생활마저도 그러면 돈과 바꿔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N잡의 의미는 꼭 돈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라 N잡을 하면서 조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 내가 학생 때 대학생 때 공부하다가 그냥 어떻게 취업해가지고 직장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세계가 상당히 좁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회사를 나와서 막 이것저것 사람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쪽에 가보고 하면서 말 그대로 진짜 밑바닥까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맨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니 그런 걸 하니까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여야 뭐 비즈니스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눈이 좀 약하니까 뭐 예를 들면은 친구 카페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주말에 한 4시간만 도와줘라 서빙 같은 거 네. 그건 돈으로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베네핏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해보면서 아 이게 사업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참 어떻고 그래서 사람들은 좀 어떻구나 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쉬어야 될 주말 중에 딱 4시간을 뽑아서 일을 하면서 받는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태도도 바뀌고 세상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나중에 뭔가 이 직장인들이 많이 꿈꾸는 게 나 내 일을 하고 싶다 사업을 하고 싶다인데 네. 뭐 세상을 알아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꼭 뭐 돈을 더 벌어라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저는 N잡을 해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뭐 저도 회사 생활 해볼 때는 진짜 좁아지잖아요. 내가 그럼요. 만나는 사람도 옆에 똑같은 그럼요. 회사원들이고, 그러니까 맨날 생각도 똑같고, 근데 뭐 좋은 아이디어 없냐, 뭐 좋은 사업 아이템 없냐 얘기만 하면서 그냥 커피만 마시는데 밖에서 해봐야지 사실 그런 것들을 좀 깨닫기는 맞아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꼭 돈을 떠나서 경험을 해보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거대로 할게요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이제 한 1억 모았어요. 그럼 얘를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불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면 뭐 1억 가까워진 분들도 이제 조금 투자를 좀 할 텐데 요즘에 뭐 IRP, ISA 뭐 이런 것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뭐 비과세 상품 이런 얘기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축의 영역에서는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까 말까에서는 그냥 하는 게 무조건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투자는 우리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또 지는 거고 또 그것이 많은 수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지만 저축에서는 그렇게까지 신중할 필요가 없다. 누가 좋다 그랬을 때 그게 굳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ISA나 IRP는 조금 결이 다르죠. ISA는 목돈을 만드는데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뭐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신탁형 같은 경우 예금 적금도 할 수 있고 뭐 펀드 같은 거나 뭐 ETF 같은 거 이런 걸 담을 수 있는데 국가가 세제 혜택을 좀 주는 거예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뭐 서민형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세 400만 원까지, 네, 400만. 예.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뭐 사실 어마어마한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자 소득세 몇십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ISA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다가 근데 내가 3년 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꿈꾸는 나름대로 투자가 가능한 목돈을 만들려면 이 목돈이 뭐 1, 2천 원 아닐 텐데 그렇다면은 세 가지가
곱해져서 나오는 게 돈이잖아요. 결국은 월 불이백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 아닙니까? 네. 그럼 내가 수익률은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못해. 그 다음에 월 불이백 당장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 없어.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3년이라는 ISA의 시간을 보고 아씨 3년 내가 할 줄 알지 못하겠네? 라고 만약에 하고 ISA를 안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1억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하느냐. 1억 만들기는 그냥 빼박 3년 이상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목표는 내가 이거 되기 전까지는 이거 건드릴 수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먹어야지만 먹어야만 사실 되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1억을 모을 수 있죠. 저축 좀 해볼까? 그리고 카카오 토스뱅크에 10만 원, 15만 원 하는 거 물론 훌륭하시긴 한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1억까지 가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소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그러면 싶은 그 ISA는 어찌 보면 약간 1억 만들기에 좀 보조 최적화되는 수단이죠. 보조 네, 수단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반대로 청년 도약 계좌 또 많은 분들이 맞아요. 청년 네. 도약 계좌 있을 네. 수 있고 또 과거에 청년 희망 적금 네.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속도를 내는 건 아니나 어쨌든 굉장히 옆에서, 도움이 되는 거고 도움이 되는 거니까. 특히 아까 이제 이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진짜 월급이 작은데 이런 사람도 이렇게 목돈을 모아야 되냐. 그분들한테 좋은 게 청년 도약 계좌예요. 청년 도약 계좌는 다른 정책 금융 상품에 비해서 저소득자한테 특화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기여금이 커지는 구조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데 얘는 소득 적으면 더 줘 돈을. 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다른 사람 20만 원, 30만 원 저축하는 거와 200만 원밖에 못 받는 사람이 2, 30만 원 저축하는 건 다르죠. 그 희생과 고통의 감수가.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 기여금 더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5년 동안 저축을 했을 때 거의 5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 건데 500만 원이면요. 경차 중고차 한 대 값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를 국가가 그냥 주는 거예요. 저축하는 데다가. 이거를 안 받겠다? 물론 200만 원대의 낮은 월급을 받는 분들이 저축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너무나 이해가 되죠. 만약에 쉬울 것 같으면 뭐 여기서 얘기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멘토님 25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5년 6년 1억을 만드냐. 그러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250만 원이니까 빨리 1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의 비범함이 필요하다. 사실 뭘 바꾸려면 뭔가 뭐 희생을 하는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건데 네. 이게 희생은 안 하면서 뭔가 요행을 바라거나 뭐 지름길을 찾는 분들이 사실 많긴 하죠. 이건 없다. 눈 딱 감고 이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1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반대로 요즘 뭐 연금저축펀드라든지 뭐 IRP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노후 대비용으로도 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청년 세대들한테는 아직도 먼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2030 청년 세대라고 하면은 IRP는 신경 안 쓰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내가 정말로 소득이 충분하고 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네. 거기에 또 맞벌이에 진짜 나는 뭐 내 집 마련도 지금 내 계획 안으로는 뭐 몇 년 수년 내에 할 수 있는 컨디션이고 뭐 이래서 좀 종합적으로 노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네. 하고 싶으면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학생 때로 얘기하자면은 한 중학교 3학년인데 한 고등학교 한 1, 2학년 수학 정도는 다 풀고 있고 내가 전교에서 거의 한 2, 3등이다. 네. 그러면 뭐 고3 수학도 좀 가끔 시간 나면 좀 보고 네. 뭐 선행 학습을 하고 뭐 좋죠. 나쁘진 않죠.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학습량도 쫓아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지금 이거 공부하는데 신경 써야지. 지금 뭐 내가 중학교 3학년인데 고3 수학책을 왜 들여다보냐. 그렇죠. 지금 다음 달 중간고사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뭔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IRP 좋죠. 좋은데 아직 내 집 마련도 안 돼 있고 결혼도 안 돼 있고 아직 자산도 1억 2억 모으지 않았는데 네. 뭐 너무 과도하게 뭐 IRP에 뭐 300만 원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세액공제 해준다고 해가지고 막 그걸 막 그 연말에 그냥 모자란 금액을 막 때려놓고 이러는 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이제 생각난 건데 보통 이제 회사 들어가면은 회사원들은 연말정산 때 어떻게든 많이 돌려받는 맞아요. 거에 이제 예. 포커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돌려준다고 하는 상품들은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뭐 3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가는 경우들이
가는데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는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이게 좋은 거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반대로 이런 상품들을 차라리 가입 안 하고 세금을 좀 그냥 내더라도 목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세제 혜택이 있대. 그리고 뭐 몇십만 원 돌려받아. 뭐 최대 115만 원인가요? 이렇게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500 이상인 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115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진짜 큰 돈이죠. 우리 직장인들의 진짜 유리지갑에서는. 네. 그런데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국가는 나에게 115만 원을 돌려줄까? 이 세상 공짜가 없잖아요. 이게 뭔가는 노후에 대한 준비를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국가가 모든 걸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연금 같은 거를 많이 가입을 했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올해 900만 원 정도를 올해 안 쓰고 30년 후에 쓰겠다라고 뒤로 이연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대가가 있는 겁니다. 이 900만 원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걸 손실시키는 건데 900만 원이 빨리 자본으로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투자의 종목이나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데 그 기회비용이라는 걸 버리고 그리고 난 115만 원 받고 아이 땡큐다 이러고 그냥 마는 거죠. 어느 쪽이 낫다라는 걸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그냥 무조건 돌려받는 건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분명한 대가가 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올해 500만 원이든 뭐 600만 원이든 900만 원이든 이걸 내가 올해 뭐 내가 집을 산다, 내 집 마련한다, 결혼한다 이런 데 돈을 못 쓰고 미래 2, 30년 후로 미룬다면 그거는 저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2, 30년 후에 받는 것은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그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현재 가치는 아니거든요. 30년 뒤에 200만 원이 지금의 200만 원은 아니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럼 이거 큰일 났나?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데 무조건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좋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얻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또 잃는 기회비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금을 100만 원 돌려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돈이 800만 원 줄었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이런 거는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연초다 보니까 이제 연봉이 좀 늘어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작년 대비. 그러면은 어쨌든 소비는 또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소득이 조금 늘어난다면 늘어나는 요 분량만큼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제가 1억 만들기 저축을 하면서 이 책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1억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꼭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1억을 진짜 모으고 싶다면 선저축을 해라. 강제저축을 해라. 정기저축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이 증액저축을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도 이 1억 만드는데 기간이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닌데 4년, 5년 이렇게 걸리는 시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즘 금리로 5년 만에 1억을 만들어 보자. 그럼 한 달에 155만 원 저축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큰맘 먹고 그래 155만 원으로 이 5년 있다 1억 만들어 보자. 그리고 155만 원을 저축을 했어. 그 사람은요. 매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축률이 떨어지는 사람이야. 저축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저축의 근력이 근손실이 생기는 거죠. 무게를 증량을 안 하는 거네. 증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130만 5천 원으로 저축을 시작을 하고 내년에 13만 원인 딱 10%를 증액을 하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사실 13만 원이라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액이. 그 다음 해에도 역시 13만 원 증액. 이런 식으로 가서 5년 있다 딱 가도 1억이 되거든요. 이게 훨씬 더 좋은 저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성장하는 느낌, 유능해지는 느낌, 발전하는 느낌. 난 처음에 130으로 시작했는데 1억 타는 마지막 해에는 거의 한 170, 80 정도를 저축하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점진적인 저축 증액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그리고 증액저축. 그래서 올해 이제 임금이 좀 올라가겠죠. 아마 작년보다는 안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 전년도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보통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가 아니고서는 보통 전년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임금을 올려주잖아요. 근데 2024년도는 하반기에 굉장히 그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임금을 엄청 올려주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1억 모으기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뭐 그거에 상응하는 증액저축 조금만 해주시면 훨씬 더 스무스하게 가실 수 있을 것이다. 연봉이 늘어나는 것만큼 이제 저축도 같이 늘려라. 100% 늘릴 필요는 없겠지만 같은 비율 정도로는 조금 늘려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